네, 투자 위더 스타. 우리 KB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정말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ETF를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그 중에 1차를 통과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슈퍼스타 K처럼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이번 주 토요일도 저희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으면 입소문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중에 정반꿀 ETF를 진짜 아이디어로 내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정반꿀로 사면 그런 ETF를 구성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수 구성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오늘 그러면 증시 마감 상황,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하고 우리 여미사님도 같이 방송을 했었었죠. 네, 자주 뵀었죠. 네. 야, 오늘 다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마감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그림 한번 좀 그려보고 넘어가죠. 네, 일단 오늘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가 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6포인트 마감이니까는 2658포인트. 그래도 2650 뚫었다고 한 지가 하루 됐는데 지금 또 거의 2600선을 50선을 좀 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또 밀리면 또 2600 밑에가 2550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좀 그 선을 상향해서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쉽진 않네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이틀 전 화요일 저희 이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순매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이어서 일단 그래도 기분이 좋긴 했었어도 네. 연속성이 좀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저희가 화요일 날 했었잖아요. 근데 연속성이 바로 떨어진 거죠, 하루 만에. 물론 월요일 그 화요일 날 저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미국장이 쉬었고 그리고 이틀 그 다음 열린 거를 이틀 동안의 미국 시장을 오늘 반영한 거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외국인이 860억 정도 현물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을 4,700억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한 2시까지는 7,400억까지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은 수준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선물 매도 나올 때 기관 투자가분들 중에서 특히 금융 투자 입장에서는 그 트래킹을 좀 하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6,700억 정도 매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물 매수세만 봤을 때는 외인 조금 팔고 기관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있지만 그에 대한 이면 같은 경우는 외인 선물과 금융투자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 미국의 이틀 연속 하락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과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갔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반락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심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화요일 날 또 말씀드린 기억이 보시면 거래 대금이 13조까지 늘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7조 6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7조 그 다음에 13조, 오늘 7조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 거래 대금이 6, 7조가 하루 만에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물론 리밸런싱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면은 하루하루의 변동성 혹 하루하루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오늘 들어가도 오늘 판다 이거예요. 네네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이 좀 비우호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거래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제가 영업점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볼륨을 오늘 조금 봤거든요. 네. 물론 그 일정 지점에 저기 국한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한 2, 3주 전 대비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래 볼륨 자체가.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신용 그 장이 빠질 땐 거래가 많아요. 왜냐면 손질도 쳐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가 말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 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냥. 예. 관망만 계속 관망이죠.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가 오를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좀 조용했다라 보니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침에 제가 장을 쭉 보니까는 이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더라도 아침 시작은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로 갭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 크게 하락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종목들이 거래가 터지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침에 또. 그리고 거래가 터지더라도 네. 그 종목들을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추이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밤에 이제 아마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러시아에 감산한 부분을 예를 들어 사우디라든지 기타 국가들이 증산에 동의하겠느냐. 물론 장중에 약간 동의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추측성 보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유가가 살짝 한 2% 정도 밀리긴 밀렸는데 오늘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일종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과 우리 시장의 어떻게 보면 외국 시장의 연속성은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잡혀야지 한쪽으로 쏠려서 장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거래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크게 재미가 없었다. 뭐 중국이야 그냥 그랬는데 홍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안 좋은 상황에서 마감을 하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크게 싶습니다. 뭐 이게 지수가 이렇게 1% 빠질 정도의 뭐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 나온 것도 없었고요. 나스닥 선물 지금 0.4%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차피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네. 상황이고 요즘은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섹터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사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 신재생이다 그러면 거기만 쏠리고 섹터별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추가적인 연속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환율도 보니까 얼마 전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1230원대까지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1250원대고 유가도 WTI 기준으로 115불 정도가 되니까 유가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펙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 러시아를 좀 약간 제외하고 러시아가 감산하는 것만큼은 이제 증산을 더 해주면 땡큐인데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아침에 그 사우디가 동의를 했다라는 게 사우디는 동의를 했다. 네, 이런 부분 나오긴 나와서 장중에 한 2% 정도 유가가 밀리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지는 아직은 제대로 회의가 열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아마 오늘 밤 내일까지 핵심은 아마 오펙 플러스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요. 오늘은 좀 더 섹터별로 좀 종목별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시총 상위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주. 예. 예. 시총 상위주를 1위부터 30위까지 쫙 봤는데 두 종목 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 저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이버, SK. SK. 네. 0.6% 그러네요. 플러스니까는 솔직히 플러스라고 하기 애매하죠. 민망하고. 예, 민망하죠. 그리고 네이버도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오후에 살짝 돌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뭐 네이버가 저 장 끝나고 아침에 뭐 카카오도 빠져 다 빠진다 해가지고 장 끝나고 봤더니 플러스 났더라고요. 네, 뭐 네, SK야 최근에 지주사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SK가 그랬다 치더라도 지주사 얘기 나오니까 삼성물산도 요즘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핵심은요. 지금 제가 어제부터 요 며칠 통화를 했는데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바꾸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거 여태까지 다 쫓아했다. 근데 가다 안 말더라. 되더라.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아예 안 좋은 걸 하겠다. 그런 전략 있습니까? 최악을 하게. 진짜 오늘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최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최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때문에 혹은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많이 빠진 섹터. 네.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지 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쪽이 변동성이 더 큽니다 요즘.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들고 있기도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업황은 안 좋지만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네. 많이 빠졌었나요? 엄청 빠졌죠. LCD 때문에도 그랬고 중국 BOE 때문에 점유율 뺏기는 것도 그랬고. 네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종가로 빠지긴 빠졌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한 3%까지 급등이 나왔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는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LGD 좀 올랐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렸고 그리고 시총 상위주의 끝판왕은 화요일부터 화요일과 연속적이 있었던 LG화 첨단 소재 쪽 계속 증익 지속되고 있었으니까는 네네네네. 엔솔보다 상적으로 LG화학이 좀 더 강했었거든요. LG화학도 한 2% 플러스 났었는데 오후에 밀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시총 상위주 단에서도 봤을 때 오늘의 핵심은요. 최근에 수익이 났었던 섹터를 급하게 좀 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따 섹터도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그게 다른 이미 일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은 솔직히 장이 더 밀리더라도 오후에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네이버는 플러스 났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교집합은 최근에 괜찮았어 가지고 올랐던 것들 중에서 장이 좀 더 밀리니까는 현금 확보차 빨리 차익 실현했다라고 보는 게 시총 상위주 단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제 머릿속에 약간 복잡해지고 예. 있어요. 뭐였더라? 그래서 네. 상위주는 좀 이랬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이쪽 성장성 섹터도 빠졌다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제가 한 2시에 썼긴 썼거든요.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3시부터 또 돌리더라고요. 엔소프트도 장중에 마이너스였어요. 엔소프트도 플러스로 돌리고요. 그 바이오도 좀 많이 빠졌었다가 돌리는 것들이 좀 보이긴 보이고요. 뭐 셀트리온, 쪽에? 예, 뭐 셀트리온도 1~2% 빠지긴 했고 삼바도 한 0.4%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상대 최근에 많이 빠진 성장 쪽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조금 더 밑에서 밑꼬리를 달고 들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오늘 장의 특징이고 이것이 뭐 오늘 장이 내일도 그러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의 시장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기판 쪽입니다. 기판. 기판. 쪽. 예, 예. 삼성전기가 오늘 3.5% 빠져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장중에 4% 이상 빠졌을 때 신저가였어요. 장중에 올해 신저가. 삼성 전기가 네. 삼성전기도 진짜로 마음이 편한 퍼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기. 그런데 뭐 FC BGA 쪽 증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판 쪽 괜찮지 않았어요? 매우 괜찮았죠. 근데 근데- 삼성 전기가 오늘 신저가였다고요? 장중 신저가 찍었다 잠깐 믿고 나왔는데 그 신저가 맞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FC BGA 쪽도 시작을 하는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기판으로 들어가는 최근에 진짜로 괜찮았었던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던 심텍. 심텍이 많이 7%. 왜? 특별한 이사님 혹시 특별한 이유 있었나요? 별로 특별한 없었던 것 건 같아요. 없어요. 예, 예. 그냥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 아마도 보이는.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심택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네. 그냥 딱 봤을 때 심텍을 봤을 때 많이 올랐다 하는데요. 올해 오른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대 보면은요. 작년 말쯤에 많이 올랐지. 아. 막상 심텍이 지금 47,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시작할 때. 시작할 때가 45,000원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 느낌은 그냥 심택이 올해 엄청 올랐던 걸. 이게 뭐냐면은 네. 아까 기분이 저기 그런가? 진짜 최악을 해야겠다 말씀드린 개인 투자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이게 같은 결입니다.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진짜 좋아요. 실적도 잘 좋은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 번씩 움직였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억에 와 얘는 올라가면 8% 9%씩 올라가니까 실적도 좋고 엄청 좋다고 하는데 기판 뭐 2023년도까지 계속 이익 증익된다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주가적인 측면 봤을 때 들고 있었으면 올해 초나 지금에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이 가격대가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만 원 중반에서 5만 원 초반대 가격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뭐 이 채팅창에서는 그 JP 모건에서 모건 스탠리 하여튼 뭐 두 군데에서 아마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일본 기판주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 반토막을 냈다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기판 이쪽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본 리포트를 아마 좀 냈던 모양입니다. 일단 뭐 그거는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좀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네. 일단 뭐 뉴스상에 나온 거라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게 트리거가 돼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네. 기관이 일단 같이 이제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 코리안 서킷도 마이너스 5% 정도
많이 빠졌는데요. 막상 심택은 그래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은 거의 한 2달 연속, 한 달 반 연속 쭉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좋다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코리아 서킷은 그 HDI라 그래가지고 네. 기판인데 고다층 기판인데 고다층 기판. 그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조조정 돼가지고 네. 많은 업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업체 사라져? 네, 사라졌죠. 사라졌다고요? 네. 기판 만드는? 네. 아, 왜냐면 그래요? 돈이 안 돼요. 수익성이 그래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삼성 전기인가요? 아마 큰 회사도 접은 것 같고 이제 몇 개가 없어요. 일본 기업 하나랑 코리아 서킷, 제가 알기로는 DAP인가 아마 그 기업 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아니 뭐 중국이 하는지 모르겠고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그래도 어쨌든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니까 했는데 이제 최근에 빠진 건 근데 아마 중국 셧다운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스마트폰 막 감산 얘기 나오고.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코리아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이슈들이 계속되니까는 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다 하는데 어찌 됐든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7% 빠졌다가 그리고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최근 이런 상황에서 손절을 쳤으면 또 다음날 또 들어 올리거든요. 또.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할 때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쳐야 된다. 다른 좋은 걸 해야 되니까. 네네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사실 진위 확인이 나오고 실적은 괜찮다. 이러면서 또 다음날 혹은 며칠 있다가 보면 또 그 자리에 올라와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판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말 어제 쉴 때 수출 데이터 이제 매월 초에 발표를 하잖아요. 1일에 나오죠. 네네 발표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뉴스 시간에 말씀을 하시긴 하셨고요. 저는 좀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편하게 임플란트 업종은 조금 좋았고 임플란트 네. 러시아 수출 많았죠. 예 많았고요. 네. 근데 5월 수출이 6,356만 달러라 하더라고요. 근데 4월이 임플란트 쪽이 5,593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800억 좀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어찌됐든 4월 대비해서 5월 임플란트 수출이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이 한 1, 2% 정도 그래도 플러스가 났던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그 루트로닉 레이저 기기 쪽 피부 미용 기기 쪽 네. 있잖아요. 네. 오늘 루트로닉이 오늘 14% 빠졌거든요. 왜? 네,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이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인시스 메디칼 뭐 이런 여러 한 3-4개 종목들이 돼요. 네. 그 중에서 오늘 루트로닉이 요 자료가 나오고 아침에 나왔죠. 나오고 크게 빠졌는데 4월 수출이 7,003만 달러 정도 하고 5월 수출이 6,188만 달러. 그러니까 4월보다 좀 빠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수출에 따른 10% 조금 넘게 빠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크게 빼는 건 조금 너무 좀 크게 빠졌다.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조그만 뭔가 이게 미스가 맞죠, 나거나 이사님. 이러면 예. 과하게 밀어요. 반응하는군요. 밀고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이나 이런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은 올해 진짜 좋았거든요. 수출 맞아요. 데이터가 계속 좋았는데 이제부터 역성장이 시작인가 네. 이제 이런 좀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유독 저도 봤는데 루트로닉 혼자만 좀 폭락했어요. 다른 의료 클래시스 같은 거 괜찮고. 좀 버텼어요. 뭐 네. 0.9% 1% 얼마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가장 안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여기에 좀 집중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내일 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모든 미용기기는 다 직접 체험해 보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분은 뭐 루트로닉, 뭐 클래시스 걸 다 300샷씩 막 이렇게 막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부 좋으신 거예요. 아 피부가 예술이죠. 물광 피부. 네. 리쥬란 또 뭐 있었는데 하여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울세라. 슈링크 울세라. 물세라? 울세라라고. 울세라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해보셨습니다. 예. 그거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아 그 아픔을 줄인 게 리주란 힐러 2세대. 그런가요? 예. 어떻게 또 아세요? 아 그거 저 알죠. 맞아보신 거예요 설마? 예? 맞아보신 아니 저는 스터디. 아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예. 그분은 직접 해보셨으니까. 예. 1세대 진짜 아팠다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박정 부장님과 내일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떨까 나눠보겠습니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데이터도 나왔어요. 라면 데이터요? 네, 라면. 라면 데이터 나왔는데
월 수출이 7,597만 달러, 951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한 수치. 근데 이거는 계속 좀 좋긴 좋았었어요. 7천만 달러를 올해 한 3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부터 뚫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요 데이터 나올 때마다 삼양식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닭볶음면. 아 삼양이 예. 수출 많이 해요. 한 60% 정도가 삼양식품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불닭볶음 진짜 잘 팔린다 하고 네.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심도 1% 정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데이터 점유율 자체 삼양식품 가장 높고 그냥 이 데이터 하면은 불닭볶음면이라는 부분이 인상이 좀 되기 때문에 수출은 불닭이 굉장히 많군요. 예, 3%, 그 삼양식 3% 정도 올랐다가 하고 제가 예. 이제 불닭 되게 맵잖아요. 아 종류도 저는 안 많고. 먹어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히트치고 네. 해외에서 잘 된다 그러길래 처음에 이제 저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한두 번 이제 처음에는. 먹어보고. 저 매운 걸 어떻게 먹나. 네. 근데 이게 유행이 될 줄 몰랐어요.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 이제 K-팝도 있고 뭐 K 콘텐츠도 있는데 이게 중국은 이해하죠. 중국 우리나라 좀 뭐 같은 이제 뭐 동양권이니까. 중국도 라면을 많이 먹으니까. 네,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놀랍더라고요. 예, 되게. 예. 불닭은 나도 맵던데 그걸 먹나? 맛있는 라면 많은데 아니 뭐 물론 불닭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너무 맵지 않아요 그거? 맵죠. 매운 거 언제 먹는지 아세요? 화날 때? 저기 장 안 좋을 때. 아 장 안 좋을 네. 때? 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거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라면주가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았고요. 조금 플러스 났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저기 관세청 무역 통계 자료 때문에 음. 종목들이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음.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희비가 엇갈릴 때 좋은 점에서 많이 오르는 게 좀 좋은데 오히려 비가 더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항상 좀 주가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은 좋았었던 업체들의 약간의 실적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뭔가 재료들이 나오면은 크게 팍팍팍 부러뜨린다라고 보는 게 일단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뭐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M&A라는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는 부분이 그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움직이는 섹터가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런 게 항상 이럴 때마다 했는데 네. 조금 움직이면 말씀 안 드리는데 휴림 로봇이 24% 올랐어요. 또. 예. 24%?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께서는 쟤는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일 때 20%씩 변동성을 크게 움직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는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마다 수십 번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24% 올라서 휴림 로봇이 8천억이거든요 시총이. 근데 이 종목이 오늘 4,92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올해 3월달에 스타트한 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는 거면 와. 그 5분 5배가 올라간 거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대충 한 1,500억대에서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섹터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재건, 러시아 재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섹터 네. 몇몇 종목들은 진짜로 작은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 건드리죠 저는. 네, 무조건 네, 안 네, 건드리긴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헛헛하다. 개인적으로 좀. 왜냐하면 장이 어려울 때 조금 더 헛헛한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 보고 거래량 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고객들은 잡아줄지 안 줄지 보다 보면은 막상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네네. 같은 경우. 그런데 일단 이렇게 움직였고 로봇은 움직인 게 아니라 스펙주들. 예, 스펙이 동반으로 다 움직인 게 아니고 오늘은 삼성 스펙만 움직였더라고요. 삼성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삼성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스펙이죠. 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삼성 주가 보세요 한번. 아니 그게 삼성전자에서 뭘 한다고 삼성증권께 뭐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뭔가 트리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스펙이 움직일 때 있잖아요. 원래 네. 스펙이 원래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만든 거고 그 스펙의 정관을 보면은요 어떤 그 목적으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뭐 신재생, 뭐 있겠죠. 예, 네, 네. 거기서 가시화되는 종목들이 발견을 하면은 거기서 중간에 인수합병 과정이란 이어지고 중간에 꼭 소문이 돌아요. 소문이 돌고 여기 한 대더라 하는데 소문이 돈 종목들은 대부분 인수합병이 안 됐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오늘 상한가로 끝났거든요. 삼성스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때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시로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네네네. 이거 내용을 막상 뉴스라는 공시사항을 살펴보니 매우 어렵습니다. 스펙 담당자들도 얘기 못하죠. 당연히 이건 공시사항이니까는. 네. 그런데 요런 이슈 있을 때마다 얘가 아마 시총이 200억인가 300억 될 거야 아마. 250억이네 보니까. 그러니까는 요런 일종의 테마 이슈성 플레이로 움직인다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예. 삼성 어제도 제가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기사 M&A. 네. 거기서 얘기한 게 뭐 로봇이나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맞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반도체. 물어봤더니만 좀 고민 중이다.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었어요. 사실은 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도 그때 IR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네.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실 주주분들도 계속 좀 불만이 일부 있었죠. 네. 사실은 M&A에 네. 대해서 왜 뭐 아무런 액션도 없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로봇을 한다, 뭐 중소형주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전혀 없었고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뭐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 삼성이 인수하는 게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예전에 뭐 NXP 같은 네. 그런 이제 큰 반도체 기업이나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런 걸 뜻하는데 그게 왜 여기 로봇까지 연결이 됐는지 참 그게 좀 네.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기사상에서 이렇게 좀 연관을 하니까는 네. 그건 이제 참고나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 시장에서는 아니면 뭐 무슨 정토방 같은데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스펙주 가면 끝났어 이 장은 끝난 거야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테마주 같은 거 갈 때 이제 장 끝났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선주 가면 장 끝났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어요. 뭐가 제일 확실한 장 끝난 거의 시그널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땐? 저는 제 경험은 우선주였던 것 아 같아요. 우선주 쭉 근데 달리기 우선주도 시작할 그런 이제 우선주가 아니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좀 뜨겁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계속 좀 좋았어요. 좋은 후에 마지막에 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게 딱 제 기억엔 두 개가 있어요. 증권주하고 아 증권주. 네, 증권주가 갑자기 하루에 맞아요. 막 5, 6%씩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좀 그런 경우가 좀 아, 있었어요. 증시가 한참 좋다가 마지막 증권주가 꽃 피우면 네. 그때 보통 장 끝나는군요. 네, 장이 끝나고 그리고 우선주들 우선주 중에 가면. 투기적으로 가는 뭐 본주에 몇 배씩 가는 네.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장 네.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혹시 그런 우리- 경우도 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첨언 드리면은 네. 일단 우선주가 갈 때는 그걸 조금 말을 바꾸면 품절주라 얘기합니다. 품절주. 네, 대주주 비율이 많아가지고 원래 우선주 자체가 상장 주식서 적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제 기억으로 몇몇 우선주는 한 5천만 원 있으면 상한가 만듭니다. 정말로 아. 거래가 한 호가당 3주 4줄이 걸려 있어요. 아 워낙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호가를 잡아먹고 하는 건데 저도 증권주가 왜 마지막에 움직이냐면은 네. 증권주의 핵심은 매매 거래 대금이고 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마지막에 크게 쏠 때 그때가 장이 피날레를 이뤘었다. 이게 과거의 격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죠. 제약바이오 쪽의 우선주. 거기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약바이오 예. 쪽의 우선주. 예, 좀 제약바이오 구체적으로. 우선주. 예, 구체적으로. 거기는 진짜 와 못 팝니다. 진짜 못 팝니다. 예, 거래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 이제 요즘은 그런 과거의 경험적인 통념들이 올해부터 다 뒤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전혀 맞진 맞지 않네. 않다 이렇게 그리고 보는 하긴 또 지금 뭐 그렇게 달린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이 뭐 그런 것도 시장이 한 예, 3,300 그런 그렇게 거야. 뭐 올라야지 뭐 끝났다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정프로님께 놓아주신 니나노 있잖아요. 나노 신소재. 이게 2장의 신고가입니다. 근데 강한 신고가. 와 저도 보고 깜짝 네. 누가 자꾸 얘기하시길래 봤더니 오늘 뭐 5점 몇 프로 올랐나요? 5.4%인가? 하여튼 5% 이상 올랐고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작년에 정프로님 그 매매하실 때 네. 시총 3천억 그랬거든요. 아 그랬나요? 오늘 1조 넘었어요 시가총이.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오늘 시총이 1조 500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오른 폭이 딱 어제 그러니까 그 화요일 종가가 1조 간당간당 했거든요. 아 진짜 헛헛하네. 근데 이게 헛헛한 거죠. 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여기. 아니 뭐 일단 그거야 이제 주가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내용이 그거죠. 사실은 며칠 전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 다월에 그 유지훈 연구원님께서 쓴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저기 그 건식 공정, 전국 공정. 그 정원석 연구원. 아 정원 하이투자.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하이, 정원석. 예, 맞아요. 아, 그분 때문에 제가
사서 그때도-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익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라고 못 하겠어요. 전 제 40 종목 중에 거의 뭐 유일 한두 종목 정도 지금 플러스인데 그 친구랑 이제 팔았거든요. 아, 그럼 더 가네. 아. 근데 솔직히 요즘 시장의 결이랑은 나눠지는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익이 꽂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네네네. 그러니까는 건식 공정을 넘어갈 때 그때 그 고객들 다변화 굉장히 핫하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고객사들까지를 다 땡겨서 지금 주가로 한 방에 그러니까 성장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지금 5% 올라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좀 어렵죠. 네, 지금 못 들어가요. 그래서 꽤 좋은 궤적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태용로직스 제가 놔드리고 투상 가잖아요. 투상. 예. 상 2번 맞았잖아요, 이 친구. 와,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아니, 그게 원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아, 그런 경우들이 좀 그냥 있습니까? 인정을 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좀. 네. 어쨌든 뭐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소재 쪽, 뭐 LNF는 살짝 플러스, 에코프로는 약간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그런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 수준 됐는데 오늘은 나노신 소재가 좀 쏠렸다. 그리고 그 저기 장비주 중에서 그 PNT라는 종목이 있어요. PNT? 예, 롤트롤 장비 쪽인데요. 여기도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네, 예. 장비.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꽤 좋은 궤적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이 좀 되긴 하고요. PNT. 근데 요건 아마 레포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PNT는 작은 회사인가요, 혹시? 아, 그래도 시총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커요. 거의 9천억 장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 9천억. 그래서 62,000원. 예. 원래 OLED 회사였는데 여기 아, OLED인데 예. 업종을 바꾼 거예요?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종목은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와, 3년 전에 4,000원이었는데 지금 6만이. 아, 너무한다 진짜. 왜 난 이런 걸 못 찾았을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찾기 힘듭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업종별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그 아침 시세를 못 믿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아침에 한 2, 30분 예. 움직이는 걸. 네, 그거를 예전에는 매매할 때 아침 30분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네. 아침에 좋았던 거를 내가 어떻게 용기 있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 오후장에 성패를 네네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요즘은 아침 30분 집중하면 망합니다. 예, 정말로. 9시 10분까지 집중하면은 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정말 그냥 가다 끝나요. 아. 예.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저 아침에 보니까 제가 관종판 섹터에서 네. 자율주행으로 정리된 섹터가 좀 있거든요. 네. 그 섹터가 바짝바짝 움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냐 봤더니 모트렉스 제가 지지난주 좀 와가지고 그 저기 무상증자 떠가지고 2대1 무상증자 떠가지고 상한가 쳤다고 굉장히 올랐었다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모트렉스. 네, 근데 그 종목이 거의 15% 20% 뜨더라고요. 오늘? 예, 뜨면서 오, 다른 다 움직여. 텔레칩스 움직이고 뭐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내용을 열어보니까 가격이 이상해요. 그거는 저기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아. 아,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는 날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떨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급등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오늘 자율주행이 움직인 것도 막상 이제 뭐 다른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종목 하나 굉장히 세게 치면서 다른 종목들은 이것도 좋아지나 쫓아가다가 막상 열어보니까 권리락이었구나 해서 15% 20% 떴던 종목이 오늘 종가는 5%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윗꼬리를 쫙 밀린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걸 뭐 테마라고 부르긴 그래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네. 그래도 그런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종목들을 했을 때 너무 쉽게 이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요즘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정말로 어려운 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저도 네네네. 분명히 100% 이상 동의를 하는 바고요. 일단 그렇게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이다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중이고. 네. 그리고 아니 그 네네. 요즘에 여기도 이제 에어부산 오늘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요새 보면서 여기도 이제 감자랑 유종을 같이 하더라고요. 부산 감자하고 유증을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주가 한 13%인가요? 맞아요, 예. 엄청나게 그 빠졌어요. 유증도 악재고 감자도 좀 악재. 감자도 자본금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는 예.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줄어버려요. 예. 물론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주가는 이제 그 비율만큼 올라가는데 유증을 해버리면 또
이게 또 희석이 희석되죠. 되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요즘에 혹시 이제 고객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오프닝 돼서 사실 주변에 사람들 엄청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좀 질문 안 하세요? 혹시 그 요새 왜 이렇게 리오프닝 주들이 힘이 없냐? 아니 그거를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안 믿습니다 지금. 안 믿는다. 주식에 주식을 대한 안 리오프닝은요. 작년부터 리오프닝 지금까지 얘기 많이 나왔죠. 작년부터 좀 1년째 하고 있어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작년 처음 얘기할 때가 작년 5월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리오프닝 시작한다고. 그때는 맞아요. 진짜 여행주 막 가지고 반짝반짝이고 막 예.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해볼만 했어요. 장도 좋았고. 아 그때 내가 들어갔나 신라 호텔을? 아니 정프로는 그거보다 몇 달 더 전에 뒤에, 들어갔어요. 더 전에요? 더 전에 나중에? 들어갔어요. 아. 예. 그때 얘기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셔가지고 왜 호텔 질량을 빼느냐 리오프닝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작년 그때부터 기억해 보시면 주가 그거 높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대면 빠지고 이러다가 그리고 작년에도 항공주가 그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되게 좋은 시즌이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기 그 화물 운임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한항공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쭉 하방기가 있었는데 주가는 그 자리 이거예요. 그럼 여객으로 바뀌면은 해볼 만하다 하는데 지금 바뀌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LCC가 간다 해서 할 만하는데 유상증 나와가지고 부러지니까 오늘 말고요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LCC라든지 카지노들은 좋았습니다. 한 3일은 아, 2, 3일은 네. 그런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리까리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정도부터 일본에서 이제 한국 여권 발급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오면서 이제 그 서울이랑 한해다 저기 직항 노선 연결된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때 그거 아리까리 할 건 그때 사는 게 수익이에요. 그때 보자마자 샀어야지 수익이지. 네네네. 지금 이제 된다 해가지고 기사 보니까는 그거 보셨죠? 그 일본 그 한국 대사관 일본에서 지금 몇백 명 서 있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하려고 한국 올라올 거예요. 네네네네. 뭐 그게 케이팝을 올라올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이러니까는 근데 막상 주가는 해볼 만한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LC 다 빠졌거든요. 제주항공이 오늘 레포트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그 제주항공 그 LCC를 매매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이러다가 유상증을 맞을까봐 못했던 거거든요. 제주항공은 영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이 덜하다라는 부분이 최근 며칠 전에 회자가 되고 있었고 오늘도 드디어 해볼 만하다 해서 정말로 몇 년 만에 커버가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레포트를 보니까는 그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에어부산 때문에 망했죠. 제주항공 작년에 3, 4%도 떴다가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에어부산 때문에 왜 망해요? 같은 LCC 니까. 같은 LCC라고. 아 그래. 아좀 섭섭하겠다 제주항공. 그러니까 이게 헛헛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네. 요즘은 진짜로 헛헛해요. 아. 정말로 헛헛해요. 카지노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오늘 보니까 GKL은 공시 보니까 데이터 괜찮던데요. 맞아요. 전자공시 보니까. 근데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뭐 엔터도 이제 대표적인 그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뭐 네. 저기 트와이스 일본 공연할 때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주가는 지지부진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좋은데 주가가 이제 어쨌든 지지부진하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한번 쫙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주는데 주긴 줘요 한 번은. 네. 주는데 그때 안 팔면 그 자리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아 투자하기 힘들다 진짜. 점심 잘못 먹고 오면 못 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점심은 굶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언제 뛸 줄 알고 점심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약간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 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550 찍고 2,600에서 2,600 후반대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 3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일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좋았는데 또 이렇게 조금 한 하루 이틀 밀린다 생각하면은 네. 또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파나 이거를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눈치 작전이 아주 살벌하군요. 지금 중소형주뿐만이 아니고요. 네. 몇몇 대형주 단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못 팔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아 이럴 때 뭐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은 뭐 없겠죠? 원칙을 잘 지키는 거 말고는 없겠죠, 이사님.
그죠. 이런 아니 이게 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방법이 장 분위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옥석 가리기 해서 길게 가져갈 거 있으면 그냥 분석해서 좀 끝까지 버티고 힘들어도 네. 아니면 이제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트레이딩 해야죠 뭐. 아. 그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좀 좋을 때 좀 줄여놓고 지금 네. 딱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다 스트레스 또 받습니다. 정말. 아니 이게 트레이딩도 그냥 쓰지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원래 네. 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욕이 자주 나와요 정말. 아. 네, 네. 그리고, 장 보면 힘들죠. 장 보면은 네. 장난 아닙니다. 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막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 일단-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겠군요. 아이고 험악하죠 가끔 이제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러다가 음. 다들 또 이러잖아요. 너무 장이 안 좋다 하는데 음. 지수는 플랫한데 정말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추세를 이루는 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전체 지수는 그대로지만 지수는 그러죠. 이거 반짝반짝 박스라 빛나는 그러잖아요. 별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6월 달입니다. 7월 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저희 1월부터 장이 이랬거든요, 지금. 근데 1년 12달 내내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몇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뭔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혹은 그쪽은 어느 정도 추세를 이뤄서 그래도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한 몇 달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 차례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마이 턴이 올 때까지. It's my turn. 네. 좋습니다. IMT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턴을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뭐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한번 쭉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차장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네,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